안녕하십니까. 신인균의 군사TV 디펜스 브리핑입니다. 오늘도 역시 아주 중요한 군사 안보 국방 무기 관련한 소식 간추려서 브리핑 해드립니다. 첫 번째입니다. 중국이 미국의 F-22를 능가하는 세계 최강의 전투기라고 선전하고 있는 J-20 전투기가 사실은 치명적인 약점이 있다는 사실을 스스로 인정했습니다. 중국이 최근 인도의 라팔 전투기 전략화에 대해 우려하고 있으며 인도의 라팔에 대응하기 위해 J-20의 성능 개량에 나설 것이라고 신랑군사망이 2월 16일 보도했습니다. 신랑군사망은 지난달 인도가 라팔 전투기 3차분을 인수했으며 올해 3월까지 인도는 한 개 대대에 약간 못 미치는 17대의 라팔을 전략화할 것이다 라고 전했습니다. 매체는 현재 중국은 인도의 라팔 전투기에 대응하기 위해 J-20 스텔스 전투기의 성능 개량에 집중하고 있으며 중점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개량점은 엔진의 교체라고 전하면서 J-20은 엔진이 치명적인 약점임을 입증했으며 이 때문에 신형 WS-15 엔진이 개발되고 있다라고 실토했습니다. 37톤의 거구인 J-20은 30톤대 초반의 수호이 27 계열 전투기를 위해 설계된 AL-31F 엔진과 이를 카피한 WS-10 엔진을 사용해 속도와 기동성, 탑재 능력 등이 대단히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왔는데요. 중국은 최근 성능이 대폭 개선됐다는 WS-10C 엔진 개발에 성공해 이를 표준 엔진으로 탑재를 시작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 매체가 이번 보도에서 WS-10C 엔진조차도 치명적 약점으로 지칭함에 따라 중국의 J-20 전투기는 WS-15가 완성될 때까지는 당분간 심장병 신세를 면치 못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중국, 아이고 참 중국이 그렇죠. 자, 이 J-20이라고 중국이 이렇게 F-22를 능가한다 라고 말을 하면서 만든 중국제 스텔스 전투기인데 카나드, 즉 귀날개가 있는 것으로 봐서 이게 스텔스 성능이 얼마나 뛰어난지 알 수 없고 뒤에 이 또 엔진 이 배기구가 저렇게 그냥 평범하게 생겨서 도대체 이 엔진 배기를 얼마나 감춰졌는지 그것도 좀 미심쩍긴 하지만 어쨌든 스텔스라고 우기고 있는데, 자, 그러면은 스텔스 전투기는 5세대 아닙니까? 이 지금 신랑군사망, 여기 반관영 매체인데 이 신랑군사망에서 5세대 전투기인 J-20이 인도의 라팔 전투기를 상대하기 위해 개량을 서두르고 있다 라고 보도를 했어요. 라팔 전투기는 아시다시피 4.5세대 전투기입니다. 스텔스 세대가 아니고, 또 5세대 전투기는 스텔스만이 5세대 전투기의 특징이 아닙니다. 스텔스는 5세대 전투기의 하나의 특징 중에 하나예요. 그 외에 센스 퓨징 능력 이런 아주 어마어마한 장점들이 있는데 그 장점들을 다 구현할 수 있다면 비록 스텔스가 아니더라도 그 센스 퓨징 능력과 그 5세대 전투기의 각종 장점 이것만 가지고도 4.5세대인 라팔을 압도적으로 이길 수 있는 게 5세대입니다. 세대 차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그런데 신랑군사망이라는 이 반관영 매체가 J-20이 지금 이 파미르 고원 또 인도와의 국경 지역 이 지역에서 라팔에게 이기려고 하면은 개량해야 된다, 개량 서두르고 있다라고 하는데 참 정말 웃기는 이야기죠. 그러면서 또 최근에 불과 한 달 전까지만 하더라도 제가 이 디펜스 브리핑에서 똑같이 말씀드렸습니다. 중국이 지금 WS-10C를 이제 가지고 대량 양상 체제에 들어가서 이 J-20에 탑재를 한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제가 그때도 비웃어줬죠. 말도 안 된다 이거. 왜냐? 이 J-20을 개발을 할 때 엔진을 WS-15라는 엔진을 만들려고 했어요. 그 WS-15는 170kN을 구현하려고 했었습니다. 170kN. 자, 그런데 이 WS-10C는 그들이 말하기로 134kN이라고 말했어요. 자, 그러면 그들이 말한 대로 다 구현된다 하더라도 최초에 이 J-20에 넣으려고 했던 그 엔진의 파워에 턱없이 모자랍니다. 30%가량 모자라는 것이죠. 그러면은 당연히 설계보다 훨씬 약한 파워를 낼 수밖에 없는 것이고, 자, 그러면 30%면 조금 살살 달리면 되지. 아닙니다. 전투기는 정말 한 1% 이것까지도 짜내가지고 급가속, 급기동, 급상승, 급하강 이런 걸 해가지고 적하고 이제 전투를 해야 되는 게 전투기인데 30%나 문제가 있으면 무장을 아예 못 하든지 연료를 반만 넣든지 급가동, 급상승 이런 거 못 하든지 급상승을 못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상대 전투기하고 바로 고도를 잡아서 위에서 내려 꽂아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F-15가 왜 세계 최강의 전투기였습니까? 엔진 파워가 워낙 좋아가지고 순식간에 그냥 고고도를 점해버리고 내려 꽂아버리니까, 미사일을 내려 꽂아버리니까 F-15가 최강인 것입니다. 그렇게 돼야 되는데 이게 그게 안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WS-10 엔진조차도 사실은 러시아의 수호이 27에 들어갔던 AL-31F를 짝퉁으로 뺏긴 겁니다. 그런데 그 AL-31F가 130kN이에요. 그거 뺏겨가지고 처음에 WS-10 만들었을 때 뭐 80에서 90kN밖에 안 나와서 그거 가지고 이제 이 J11이나 이런 거 사용하려고 하니까 제대로 힘이 없는 겁니다. 기동이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걸 그대로 여기다 갖다 붙이니까 날 수가 없죠. 그래서 WS-10A, B, C 이렇게 계속 개량을 해서 C까지 왔는데, 아니 오리지널이 130kN인데 자기네들이 중국이 아무리 잘 만들어도 오리지널보다 더 좋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자기네들은 134kN이라고 하죠. 저는 그것도 안 된다. 아무리 잘 나와도 120kN밖에 안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그마저도 이 J20을 움직이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왜? 수호이 27은 30톤인데 여기는 37톤이거든요. 그래서 애초에 중국은 이런 스텔스 전투기를 만들 능력이 안 된다. 아직은 그렇다. 왜? 엔진이 안 되니까. 그래서 인도가 지금 라팔 36대를 도입해서 내년 4월까지 36대 완편을 하고, 지금 올 3월까지 라팔 17대를 가져오는데, 지금 라다크 지역, 파미르 공원 일원에서 중국하고 인도가 긴장 관계 있지 않습니까? 이제 지금 현재로서는 중국이 어떤 전투기 와도 인도의 라팔에게 이길 수 있는 게 없다라고 생각이 되고, 중국은 그래서 빨리 J20을 완성시키고 싶어 하는데 엔진이 따라주지 않는다라는 실토를 스스로 한 겁니다. 그런데 엔진 안 따라줘도 다른 거 센스 퓨징이나 탐지 또 레이더의 성능 좋으면 라팔 이길 수 있어요. 그것마저도 안 된다라는 겁니다. 4.5세대에게 5세대가 자신이 없다라는 걸 스스로 인정한 겁니다. 중국이. 그렇죠. 두 번째입니다. 최근 러시아와 미얀마에서 일어난 민주화 시위에 북한 당국이 바짝 긴장하고 있으며, 이러한 민주화 시위 소식의 국내 유입을 막기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북한 당국이 최근 러시아에서 벌어지고 있는 알렉세이 나발리 석방 요구 민주화 시위와 미얀마 군부 쿠데타 반대 민주화 시위에 대해 바짝 긴장하고 있으며, 관련 정보의 국내 유입을 막기 위해서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데일리 NK가 16일 보도했습니다. 매체는 북한 내부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서 북한 일선 간부들은 북한 당국의 정보 통제에도 불구하고 라디오를 통해 러시아와 미얀마의 소식을 접하고 있으며, 이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상당히 동요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임명을 요구한 한 간부는 러시아 푸틴이 KGB 출신이라 비밀스러운 정보 통치에 있어서는 최고라고 생각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지 놀랍다 라면서 러시아 시위는 푸틴의 사치 때문이라는데, 우리 인민들은 김정은이 고급 제품을 쓰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3대 세습에 걸친 정치적 부패와 흑역사가 밝혀진다면 정권에 반대하는 움직임이 일어날 수 있다고 본다 라고 말했습니다. 다른 한 간부는 푸틴의 장기 집권과 독재에 대해 반대하는 인민들의 시위가 우리 인민들에게 전해진다면 그 영향이 작지 않을 것이다. 사회주의 나라에서 최고 지도자를 반대하는 시위가 일어난다는 것은 주민에게 알리는 것은 이득될 것이 없다. 미얀마도 마찬가지다 라고 말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들이 인터뷰에서 밝힌 김정은 레짐 체인지 이야기인데요. 한 간부는 민주화는 아니더라도 지금의 김정은 정권만은 교체됐으면 좋겠다. 개혁 개방도 하고 자유로운 생활도 해서 잘 살아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밝혔는데요. 독재국가에서 일어나고 있는 민주화 시위에 대한 정보 유입, 북한 정권을 밑바닥부터 흔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야, 여기 지금 북한 지역 당 간부들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한 것이라고 지금 이 데일리 NK가 밝혔는데, 이 인터뷰가 사실이라면 정말로 흥미로운 거예요. 북한의 각 지역 당 간부들이 지금 러시아의 나발리 지금 독살, 실패, 그리고 체포, 여기에 대해서 러시아 시민들이 분노해서 시위를 하고 있는, 반푸틴 시위를 하고 있는 이런 상황, 그리고 미얀마에서 쿠데타가 일어나서 군부가 지금 장악하고 이 아웅산 수치에 대해서 계속 지금 국제사회 압박에도 불구하고 풀어주지 않고, 그걸 또 민주화 시위를 하고 시민들이 풀어줘라 하고 군부 반대해서 또 시위를 하고, 이런 것들이 지금 이 당간부들이 라디오를 통해서 들었다
정보 유입이 되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정보 유입이 되고 있구나라고 하는 긍정적인 신호와 함께 또 이 북한 이 중간 간부들이 놀라운 시각도 볼 수 있는데 뭐 이 최고 지도자쯤 되면 사치 좀 해도 된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푸틴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는 우리 이 북한 인민들은 뭐 별 관계 없다. 단 세습, 그 세습이 문제다. 그리고 흑역사가 문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세습과 흑역사 이게 제가 뭘까라고 생각해 보면 어쩌면 김정일이 김일성으로부터 권력을 세습받기 위해서 권력 투쟁을 하고 강제로 세습받기 위해서 뭔가 김정일이 김일성을 암살했다라는 그런 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역사에 대해서 북한 당간부들은 우리보다 조금 더 고민을 많이 했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들을 보면 자신들도 사실은 중간 당간부이기 때문에 자신들도 권력이 있죠. 그래서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하면서 개혁 개방해서 더 잘 사는 게 더 좋은 것이죠. 그래서 이 체제는 유지하는데 다만 김정은 세습 체제만 좀 없앴으면 좋겠다. 왜냐? 김정은이 지금 당간부들 막 때려잡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못 해먹게끔. 자기들은 좀 해먹었으면 좋겠는데 이 사람들은 지금 전체적으로 사회 전체적으로 부패에 대해서 별로 도덕적인 어떤 그 상실감이나 뭐 그런 개선점 이런 것들이 없는 사람들인 것 같아요. 나만 잘 살면 되는 것이죠. 아직까지 이 정신 수준이 지적 수준이 국민소득 한 6,000달러 정도까지 올라가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인간답게 살아야 되겠다라는 의식까지는 안 올라간 겁니다. 그냥 뭐 나만 잘 살면 되지. 그런데 내가 잘 살려고 하니까 저 김정은이 문제야. 그리고 저 김정은이 세습을 하기 때문에 문제야. 세습을 해야 하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 세습하는 국가가 없는데 세습을 해야 하기 때문에 정보를 통제하고 정보를 통제해야 되기 때문에 외부와의 이 자유무역을 통제하고 개혁개방을 못하게 하는 것이고 그건 모두 개혁개방 못하게 하고 그로 인해서 내가 잘 못 사는 것은 오직 세습 때문이야 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리고 정권을 잡고 있는 또 고위층이 능력되면 좀 해먹고 잘 살고 하는 건 그건 당연하다. 그렇지만 능력 없는 놈이 세습 핏 잘 만나가지고 저 자리에 앉아서 저렇게 해먹고 있는 거 그 꼴은 못 보겠다. 지금 이런 것들 같습니다. 참 우리하고는 굉장히 생각하는 바가 많이 다른데요. 우리는 이제 국민소득 3만 달러가 훌쩍 넘었기 때문에 그러한 지적 수준이 되어 있죠. 그래서 누구든지 부패는 하면 안 된다라는 의식 수준이 되어 있는 반면에 여기는 아직 나만 잘 살면 돼. 그렇지만은 내가 잘 살기 위해서는 저 세습 체제가 없어져야 돼. 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무튼 이렇게 북한에 정보가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효율적입니까? 그런데 우리는 대북전단 금지법을 만들었고 그렇게 해서 정보가 못 들어가게 하죠. 정말 안타까운 일이고 그로 인해서 미국은 상하원 합동으로 2월 말에 우리 대북전단 금지법에 대한 청문회를 하겠다. 합니다. 그렇게 해서 한국을 압박하고 제재하겠다라고 하는데 정말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